디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오승현입니다. 네. 네, 여러분, 디스란 무엇일까요? 제가 디스란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이죠.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이면은 제가 발표를 안 했겠죠. MDN에서 이제 디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함수를 호출한 방법 위에 결정됩니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직접 콘솔 로고로 찍어 볼게요. 콘솔 로고로 찍어 보니까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윈도우 객체를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디스는 글로벌 객체인가? 글로벌 객체라서 윈도우를 출력을 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드 환경에서 이제 콘솔을 찍어 보니까 디스는 빈 객체를 출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빈 객체를 의미하는 건가? 빈 객체를 가리키는 건가 싶었는데 다음 코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코드를 보니까 오브젝트라는 제가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름의 네임 프로퍼티에 리오라는 이름을 저장을 해 놓고 print this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this를 콘솔 로그로 찍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여기서는 오브젝트 제가 만들어냈던 이 오브젝트가 this로 출력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나왔던 함수를 print this요? 이 콘솔 로그에 print this는 이제 메소드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펑션 콘솔 로그는 this입니다. 마우스 포인터 잘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의한 메소드입니다. 그러면은 MDN에서 함수를 호출한 방법이 결정된다는 뜻은 이렇게 어떻게 호출했냐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객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빈 객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자기를 호출한 그 메소드의 그 객체를 가리키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확히 디스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디스는 이제 어떤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그 약어입니다. 그래서 디스는 어떤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자바스크립트 예약어입니다.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를 참조하는지는 이제 이 함수가 호출될 때 결정되는데 이를 동적 바인딩이라고 해요. 이제 동적 바인딩에는 4가지 규칙이 있어요. 기본 바인딩, 암시적 바인딩, 명시적 바인딩, 뉴 바인딩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기본 바인딩입니다. 먼저 기본 바인딩은 함수를 직접 호출한 경우에 이 디스는 전역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왼쪽 코드 보시면은 get this라고 해서 그냥 바로 this를 리턴을 해주는데 이를 콘솔 로그로 찍어 보니까 브라우저에서는 윈도우 객체를 가리키고 있었고 노드 환경에서는 글로벌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노드 환경에서 this를 그냥 콘솔 로그로 찍어 보았을 때랑 get this 펑션을 통해서 이 this를 출력을 해 보았을 때 값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보니까 콘솔 로그 this를 바로 찍었을 때는 전역 e스포츠 객체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함수 getThis 함수를 통해서 this를 출력을 해줬을 때는 글로벌 오브젝트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저희가 콘솔 this를 찍었을 때 빈 객체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거는 빈 객체가 아니라 e스포츠 객체였어요. 그래가지고 노드 환경에서 기본 바인딩은 this는 2가지 방향으로 이제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역 e스포츠 객체를 참조하는 this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객체를 참조하는 this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스포츠라고 저희 알죠? 모듈점 e스포츠 객체. 모듈점 익스포츠 객체 저희가 이제 그 모듈을 익스포트 할 때 이런 식으로 export.a 이런 죄송합니다. 설명이 조금 빈약해서 그랬나봐요. 어쨌든 간에 이석님이 이제 답변이 혹시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다음 아까 이제 기본적 바인딩을 이제 기본적 바인딩 이제 끝났고 이제 암시적 바인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암시적 바인딩은 앞에 object.method에서 이 메소드에 있는 이 this가 앞에 있는 오브젝트
객체에 바인딩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코드를 한번 볼게요. let idol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 name 프로퍼티에는 aespa라는 문자열을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get name을 통해서 this.name을 리턴을 해줍니다. 이를 콘솔 로그로 idol.get name을 콘솔 로그로 이제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aespa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아하, 그러면은 이 get name에서 이 this는 앞에 있는 아이돌에 바인딩이 되어가지고 이 아이돌의 get name, this.name이니까 이 아이돌의 name인 aespa를 출력을 했구나를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이를 암시적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코드를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코드에서 idol.getName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 global get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idol.getName을 여기에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를 통해 global getName을 이제 호출을 했어요. 그랬더니까 똑같이 aespa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undefined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지? 왜 똑같이 idol.getName인데 왜 여기서는 aespa가 안 나오고 undefined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this를 출력을 해보니까 this가 윈도우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두 코드의 한번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제가 코드를 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거는 경우에는 idol.getName 이 getName을 호출한 메소드를 호출한 이 객체는 바로 아이돌입니다. 그래가지고 암시적 바인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this는 아이돌을 참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this.name은 aespa를 출력을 aespa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서는 global getName을 호출한 애는 따로 없어요. 앞에 뭐뭐 global getName이 아니라 그냥 global getName이 바로 호출되었기 때문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는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결국에는 기본 바인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this가 참조하고 있는 거는 이 아이돌 객체가 아니라 바로 윈도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window.name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undefined가 출력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네. 글로벌 이거예요? 이 글로벌은 네, 맞아요. 변수인데 이 함수를 저장한 거죠. 아까 말했듯이 위석이 발표에서 말했듯이 이제 함수는 1급 객체잖아요. 그래서 변수에도 저장이 될 수 있고 뒤에 거가 함수라서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아요. 콘솔 로그 안에서 이제 실행을 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자, 퀴즈입니다. 자, idol2.getName이라는 게 있어요. 자, idol1은 aespa였고요. 이 this.name를 통해서 getName 메소드를 호출을 했을 때 이름이 aespa가 나오는 걸 저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암시적 바인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this는 idol1에 바인딩 됐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idol2에서는 getName을 idol1.getName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경우에서 여기에 호출되는 것은 aespa일까요? 아니면은 idol2의 네임인 뉴진스일까요? 맞았어요. 뉴진스입니다. 네, 뉴진스입니다. 왜냐? 힌트가 있었는데 이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에서 this가 idol2로 바인딩 됐기 때문에 idol2의 네임인 뉴진스로 이 this가 idol1이 아닌 idol2로 바인딩 됐기 때문에 이 네임인 뉴진스가 출력이 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시각각 바뀌는 this를 저희가 고정을 해두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바로 명시적 바인딩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세 번째 바인딩의 세 번째 규칙인데요. 바인딩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bind 함수, call 함수, apply 함수입니다. 원의 getName이 가리키는 주소를 전달한 이거 지문 나중에 일단 한 번에 받을게요. 이거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서. 네, 먼저 죄송해요. 죄송해요. 일단 그래서 명시적 바인딩의 첫 번째 bind 함수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idol2가 뉴진스가 아니라 idol2에 있는 getName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뉴진스가 아니라 aespa를 출력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명시적 바인딩의 방법 중 하나인 바인드 함수를 통해서 이 디스를 강제로 idle1으로 바인드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idle2의 getName 프로퍼티를 보시면은 idle1. getName bind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바인드의 첫 번째 인자가 idle1으로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 함수의 디스는 앞으로 idle1이다 라고 강제로 바인딩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출력이 되었느냐? idle2.getName을 했을 때 바로 여기 있는 디스는 바로 idle2가 아니라 idle1으로 바인드 시켜주었기 때문에 idle1에서 name을 찾아서 asp를 여기서 출력을 해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시적 바인딩 중에 이제 바인드 함수로 디스 값을 저희가 강제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으로는 컬과 어플라이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인자를 받는 방식에만 차이가 있어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있는 바인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인드 메소드는 리턴 값이 바인딩된 함수를 리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함수를 리턴하는 대신 그 함수를 직접 실행을 시킵니다. 두 차이점이 있고요. 컬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은 컬의 첫 번째 인자인 idle1, 디스에 이제 idle1을 바인딩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원래 그냥 실행시켰을 때는 멤버 이름은 뉴진스가 나오는데 컬을 통해서 첫 번째 인자 idle1을 주는 경우에는 첫 번째 인자인 에스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저희는 바인딩을 디스를 idle1으로 바인딩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idle1에 있는 name을 에스파로 바인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에스파가 나왔고요. 컬과 어플라이의 두 차이점이 뭐냐? 똑같이 첫 번째 인자의 디스를 바인딩을 해주는 역할인데 컬 같은 경우에는 이 나머지 뒤에 오는 인수를 이제 나열 형식으로 이렇게 next level 이런 식으로 나열로 받고, 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는 인자를 배열로 받는다는 두 차이점이 있습니다. Z52, 반박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규칙인 new binding이 있습니다. new binding은 어떤 거냐면은 함수 앞에 아까 위석이 설명할 때도 이제 나왔는데 함수 앞에 new가 붙으면은 이 함수가 생성자 함수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성자 함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 그러니까 new 연산자가 어떤 식으로 새로운 객체를 만드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보니까 먼저 일단 빈 객체를 만들고 디스가 바인딩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고 코드를 실행한 후에 생성된 객체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디스가 바인딩 될 때 이 새로 만들어진 이 빈 객체에 디스가 바인딩 되는데 이를 뉴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으니까 뭐가 와닿지가 않으니까 예시를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는 아이돌이라는 함수 생성자 함수를 만들었고요. 생성자 함수에 new 연산자를 통해서 이 새로운 아이돌 객체를 만들려고 해요. 이름은 뉴진스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먼저 new 연산자를 통해서 새로운 빈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가 이 빈 객체에 바인딩이 됩니다. 이를 new 바인딩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함수 코드를 실행해가지고 안에 디스 네임과 프린트 네임이라는 프로퍼티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마지막으로 반환이 되어가지고 아이돌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new 바인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인딩의 네 가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바인딩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해요. 두 바인딩 규칙이 겹치는 경우에는 new 바인딩, 암시적 바인딩, 명시적 바인딩, 기본 바인딩 순서로 바인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살표 함수에서 디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르세라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돌 객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getName이 이번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getName은 console.log로 이 디스의 네임을 출력을 하고 안에 보니까 함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함수가 더 있어가지고 inner function에서는 console log 똑같이 dis.name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getName 함수 내에서 inner function을 호출을 해주면서 끝나요.
이 경우에서 이 코드를 보고 1번과 2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르세라핌. 오, 현석이 형 정답입니다. 네, 첫 번째는 당연히 르세라핌이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아이돌.getName을 해가지고 암시적 바인딩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디스가 바로 아이돌에 바인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세라핌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데, 그럼 이너도 똑같이 르세라핌 출력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undefined가 출력이 돼요.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첫 번째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암시적 바인딩이 일어나서 아이돌의 디스가 바인딩된 반면에 이너 펑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블라블라 닷 이너 펑션이 아니라 그냥 이너 펑션이 호출됐으니까 바로 기본적 바인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글로벌 객체에 이제 바인딩이 디스가 바인딩이 됐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 디스는 윈도우 닷 네임은 없으니까 결국엔 undefined가 출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너 펑션도 결국에는 아이돌 안에 있는 거니까 그냥 똑같이 르세라핌 출력이 되게 하고 싶다. 결국 아이돌에 바인딩 되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아까 배웠던 강제로 바인딩하는 방법 중에 이제 명시적 바인딩이라고 바인드 함수를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로 이거를 펑션 키워드에서 이제 화살표 함수로 바꾼 건데요.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바꾸니까 둘 다 르세라핌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희는 화살표 함수의 디스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화살표 함수의 디스는 이 getName의 디스를 상속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MDN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면은 화살표 함수에서 디스는 호출된 함수를 둘러싼 실의 컨텍스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앞에 밖에 있었던 그 getName을 가리킨 것이었고요. 그 getName의 그 디스를 가리킨 것이었고요. 화살표 함수에서 디스는 디스에 대한 이제 바인딩이 없기 때문에 call, apply, bind 메소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디스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바인딩이 결정이 됩니다. 이 바인딩은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서 이제 바뀐다는 것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바인딩에는 4가지 규칙이 있는데 기본 바인딩, 암시적 바인딩, 명시적 바인딩, 뉴 바인딩 4가지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함수에서 디스는 속해 있는 컨텍스트를 가리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